KF21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국산 소재와 부품 자립 수준입니다. 전투기는 단순 조립 구조가 아니라 수많은 소재와 부품이 결합된 고정밀 장비입니다. 이 중 핵심 소재를 얼마나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가 전체 성능과 운용 안정성을 좌우하는데요. KF21은 이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복합 소재와 열 처리 금속, 내열 코팅과 같은 첨단 소재 분야에서 국내 기술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국산화 비율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직접 설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탄소 복합 소재는 기체 경량화와 구조 강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무게를 줄이면서도 강도를 유지해야 하는 전투기 구조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이 소재를 설계와 제작 단계부터 참여해 적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체 구조 설계와 직접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체 전체 무게 관리와 내구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량화는 연료 효율과 작전 반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투력과 연결되는데요. 동시에 기동 성능과 상승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중전 능력에도 간접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열 처리 금속 기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투기 구조물과 엔진 주변에는 고온과 고압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금속이 필요합니다. 열 처리 과정은 금속의 강도와 내구성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인데요. 국내 업체들이 이 분야에 참여하면서 고강도 금속 부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정비와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품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전력 가용률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일 부품의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기술적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내열 코팅 기술 역시 빠질 수 없는 요소죠. 고속 비행과 고온 환경에서는 표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견디기 위해서는 열을 분산시키고 보호하는 코팅 기술이 필요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이 분야에도 참여하면서 관련 기술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호 기능을 넘어 장비 수명을 연장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는 장기 운용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열 충격 환경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은 실제 작전 환경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재 기술은 단일 분야에서 끝나지 않고 서로 연결됩니다. 탄소 복합 소재와 금속 구조, 코팅 기술이 결합되어 전체 기체 성능을 구성합니다. KF21은 이 구조를 국내 기술 기반으로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 능력 확보가 아니라 설계부터 제작까지 이어지는 기술 축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전체 성능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에서는 핵심 소재를 외부에 의존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소재 공급이 제한되거나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 일정에 영향을 준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부품 조달 문제로 생산 속도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력 확보 계획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재 자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급망이 불안정할 경우 성능 유지와 개량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는데요. KF21은 국내 공급망을 기반으로 이런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소재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이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각 기업이 담당하는 영역이 분명하게 나뉘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은 항공 분야 외에도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KF21의 부품 자립 구조는 소재 기술과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에서 부품은 단순 구성 요소가 아니라 전체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정밀 가공 기술과 품질 관리 능력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부품 생산 기반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량 증가가 아니라 기술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각 부품이 하나의 완성된 구조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 생산이 아니라 통합 품질 관리 능력까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참여 확대는 KF21 사업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수백 개 기업이 다양한 부품 제작에 참여하면서 산업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각 기업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밀 가공 기술과 품질 관리 능력이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단순 하청 구조가 아니라 기술 중심 협력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 기업은 기존에 보유하지 못했던 항공 등급 품질 기준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밀 제조 기술은 전투기 성능과 직결됩니다. 작은 오차도 전체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KF21은 이 부분에서 높은 수준의 제조 정밀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이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 능력을 넘어 기술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정밀 가공과 조립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은 다른 산업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나 우주항공 부품 등 고정밀 산업으로 기술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해외 사례를 찾아보면 부품 공급망이 불안정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요. 특정 부품을 해외에서 공급받는 구조에서는 정치적 상황이나 물류 문제로 인해 공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전투기 사업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해 가동률이 낮아진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부품 하나의 지연이 전체 정비 일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는 전투기 성능과는 별개로 운용 효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KF21은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설계됐는데요. 부품 생산과 정비 지원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운용 안정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동시에 긴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전력 유지 측면에서 중요한 강점입니다. 부품 수급과 정비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실제 작전 지속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협력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 개발입니다. 일부 부품은 여러 기업이 협력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일 기업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을 함께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협력 구조는 기술 발전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이 산업 전반에 공유되면서 전체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품 자립은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는데요. 지속적인 개량과 후속 개발로 이어집니다. KF21에서 축적된 기술은 향후 개량형 개발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기술 축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복적인 생산과 개선 과정을 통해 기술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KF21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는 단순한 전투기 운용을 넘어서 드론을 함께 통제하는 유무인 복합 운용인데요. 기존 전투기는 조종사가 직접 기체를 운용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습니다. KF21은 여기에 무인기를 연계해 전투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투기가 여러 무인기를 통제하는 구조는 전장 운용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동시에 동일 전력으로 더 넓은 작전 범위를 커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구성되는 편대 개념은 전술적 유연성을 크게 높입니다. 유인기는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무인기는 위험도가 높은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적방공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무인기가 먼저 진입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위협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유인기는 안전한 거리에서 전체 상황을 통제하며 교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이면서도 작전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동시에 손실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장기적인 전력 운용에 유리한 구조로 평가됩니다. KF21은 이 운용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센서 융합과 데이터 처리 능력을 통해 여러 대상의 정보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인기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전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KF21은 이 부분에서 점진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된다는 점은 조종사의 판단 부담을 줄여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AI 기반 전장 통제 가능성도 함께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무인기가 증가할수록 조종사가 모든 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이때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핵심 판단에 집중하고 나머지 정보 처리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원받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데요. 이는 전투 상황에서 반응 속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동시에 인간의 실수를 줄이고 보다 일관된 판단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무인 복합 운용 개념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투기와 드론을 연계하는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용 단계에서 데이터 연동 문제나 통제 안정성 문제가 지적된 사례도 있습니다. 무인기와 유인기 간 통신이 불안정할 경우 전체 작전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처리 지연이 발생하면 전술적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통합 설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예상보다 복잡한 통신 환경으로 인해 운용 개념 자체를 수정해야 했던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KF21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통합 운용을 고려한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국내 기술 기반으로 데이터 처리와 통신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이는 향후 무인기와의 연동을 확장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외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 통신 방식과 데이터 처리 구조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운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국내 무인기 개발과의 연계 가능성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무인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KF21과 연동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KF21과 연계될 수 있는 한국형 로열 윙맨 개념은 유무인 복합 운용의 핵심 축으로 평가됩니다. 로열 윙맨은 유인 전투기를 보조하는 무인기로 정찰 전자전 공격 임무를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KF21이 중심에서 통제하고 무인기가 주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전투 효율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증가가 아니라 전술 구조 자체의 변화로 이어지죠. 동시에 하나의 유인 전투기가 여러 개의 전술 자산을 동시에 운용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며 제한된 전력으로도 더 큰 작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유인기, 무인기 팀 구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무인기는 정찰 임무를 수행하며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무인기는 교란이나 공격 임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역할을 분산하면 하나의 전투기가 수행할 수 있는 임무 범위가 크게 확장됩니다. 동시에 손실 위험이 높은 임무를 무인기에 맡길 수 있어 전체 전력의 생존성이 향상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무인기 수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작전 규모와 강도를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AI 기반 통제 기술은 이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무인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환경에서는 빠른 정보 처리와 자동화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은 각 무인기의 상태와 전장 상황을 분석해 최적의 행동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질수록 작전 효율도 함께 상승하게 된 것이죠. 또한 반복적인 판단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조종사의 피로를 줄이고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의사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로열 윙맨 개념이 실제 시험 단계까지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비용 증가와 기술 통합 문제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거나 축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인기와 유인기 간 통신 안정성 확보가 예상보다 어려웠던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보안 문제로 인해 운용에 제약이 발생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통신 지연으로 인해 무인기 반응 속도가 늦어지면서 전술적 활용도가 제한된 사례도 언급된 바 있는데요. 이는 복합 운용 구조가 단순한 개념 구현만으로는 완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KF21은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기술 기반으로 통신과 데이터 처리 구조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 환경에 맞춰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는 외부 기술 의존도가 높은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이죠. 즉, 필요에 따라 기능을 수정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됩니다. 동시에 국내 환경에 맞춘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실전 운용에서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한국형 무인 전력 개발과의 연계입니다. 정찰 드론과 공격형 무인기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KF-21이 중심이 되어 이들을 통제하는 구조가 완성될 경우 단일 전투기 운용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전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장 상황에서 대응 속도와 범위를 동시에 확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수의 목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환경에서 이러한 구조는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 운용은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함께 성능이 확장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무인기의 성능이 향상될수록 KF-21의 역할도 함께 확대됩니다. 이는 전투기 하나의 발전이 아니라 전체 전력 구조가 함께 진화하는 형태로 이어지죠.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네트워크 기반 전투 환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 능력과 통제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KF-21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전력 구조 전반에서의 역할 확대에 있습니다. 블록 1에서 확보된 기본 공중전 능력은 블록 2를 거치면서 지상 타격 능력까지 확장됩니다. 이후 블록 3에서는 생존성과 은밀성이 강화되면서 작전 범위가 더욱 넓어집니다. 각 단계는 독립적인 성과를 가지면서도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 구조는 단절 없이 전력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전 운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스텔스 성능 강화는 블록 3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체 형상과 소재 개선을 통해 레이더 반사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적의 탐지 거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작전 수행 시 생존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집니다.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와 동일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비용과 성능을 고려한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운용에서는 이 균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다층 방공망 환경에서는 탐지 지연만으로도 교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저피탐 성능만으로도 충분한 전술적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장 통합 측면에서도 단계적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초기에는 외산 무장을 중심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후 국산 무장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정밀 타격 무장이 추가되면서 임무 범위가 더욱 넓어집니다. 다양한 무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와 제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KF-21은 이 부분에서 통합 설계를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장 선택과 교전 방식이 상황에 따라 빠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점도 실제 작전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무장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무장이 기체와 완전히 연동되지 않아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추가적인 시험과 수정 과정이 필요해지면서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통합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계획 자체가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통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다양한 무장과의 연동을 고려해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향후 무장 추가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무장을 통합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강점입니다. 이는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외부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황 변화에 맞춰 무장 구성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술적 유연성도 확보됩니다.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단계별 시험과 검증 과정입니다. 각 블록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단계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성능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량은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복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실제 운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까지 점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해외 일부 전투기는 초기 개발 이후 개량이 지연되거나 제한된 사례도 있습니다. 비용 문제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계획된 업그레이드가 축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체 성능이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장기적인 전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초기부터 개량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의 발전 구조는 단계별 개량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완성형에서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블록 단위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이는 초기 전력화를 빠르게 진행하면서도 이후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확보한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속 개량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개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블록 1 단계는 기본적인 전력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대공 임무 중심의 능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사 레이더와 기본 무장 운용 능력이 통합되어 실제 작전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을 확보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체 안정성과 장비 간 연동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초기 전력화 단계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후 개량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조종사 운용 경험과 정비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실전 적용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특징도 있습니다. 블록 2 단계에서는 공대지 능력이 본격적으로 추가됩니다. 정밀 타격을 위한 무장 통합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이 확대됩니다. 단순한 공중전 전투기에서 다목적 전투기로 역할이 확장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장 운용 범위가 넓어지고 작전 선택지가 증가합니다. 실제 전장 환경에서는 공중전과 지상 공격이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전력 상승 효과가 기대됩니다. 블록 3 단계는 장기적인 목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스텔스 성능 강화와 내부 무장 운용 능력 확보가 주요 방향으로 제시됩니다. 레이더 반사율 저감을 위한 설계 개선과 소재 적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탐지 가능성을 낮추고 생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내부 무장 운용은 외부 장착 대비 탐지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투기의 생존성과 타격 능력이 동시에 향상되는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작전 환경에서의 노출 시간을 줄이고 임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장 통합 로드맵도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초기에는 검증된 공대공 무장을 중심으로 운용하고 이후 국산 무장과 장거리 타격 무장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운용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전력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무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장비 간 연동과 데이터 처리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KF-21은 이 부분을 고려해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국산 무장과의 연동이 확대될수록 운용 자율성과 대응 유연성이 함께 향상되는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는 초기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하려다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 통합이 복잡해지면서 개발 과정이 장기화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일부 기체는 계획 대비 성능 확보가 늦어지면서 운용 시점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 공백이 발생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됩니다. 이런 사례는 단계적 개발 방식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KF-21은 단계별 개량 구조를 통해 이런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먼저 운용 가능한 수준을 확보하고 이후 성능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동시에 국내 기술 기반을 활용해 개량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필요에 따라 개량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운용이 가능한 구조로 평가됩니다.